비타민 A, B, C, D, E, F, G, H, I, J, K, L, M이 들어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래서 얘는 그런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먹었어요. 근데 설마 이게 다 들어있겠습니까? 이 중에 비타민이 아닌 것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한테 못할 짓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얘가 살 빼고 싶다면서 그럼 하루에 토마토를 한 개씩 먹으면은 한 달 뒤에 10kg이 빠질 거야. 이거는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을 과연 선점하고 만들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은 이런 어떤 모임? 아니면 이런 공동체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나눠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질적인 본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목별 유불리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좀 양해를 구하자면 원래 제가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과목별 유불리와 과목별로 변화하는 부분을 조금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한 절반 정도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쭉 받아보니까 섣불리 이걸 건드릴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걸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팩트 중심으로 기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국어. 비문학의 난이도가 유지될 거다. 근데 바꿔 말하면 비문학의 난이도가 유지된다는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점점 어렵게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의 독해력과 문해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엉망진창이 돼간다는 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난이도를 유지한다? 그럼 아이들은 어려워져. 간접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이들이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이제 엄매와 화작에 대한 선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뭐 엄매는 괜찮아요. 화작을 포기했던 아이들 왜 포기했습니까? 문법 때문에 포기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좋든 싫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문과 쪽 아이들도 문과 쪽 아이들인데 이과 쪽 아이들 중에서 이거 죽도록 싫어하는 애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좋든 싫든 들어갔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비해서 영향이나 중요도는 커졌다. 국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박수를 치셔도 되고 쾌재를 보셔도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어쨌거나 중요해졌으니까. 여기까지 팩트. 자, 수학은 범위가 대폭 감소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체감상 반토막 났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거기다 킬러 문항이 제외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꼭 잡아야 되는 아이들, 학원을 먹여 살리는 아이는 아니지만 먹여 살리는 아이들을 끌어오는 친구들, 누구예요? 만점자 아이들, 최상위권, 극상위권 아이들. 얘네들한테 운영할 만한 수업이 그만큼 좀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수학 30번 꼭 맞춰야 됩니까? 안 맞춰도 돼. 그리고 전 이미 그 수준은 되어 있어요. 이거 그 문제 안 나오면 더 이상 더 할 게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붙잡고 있을 거며, 얘를 어떻게 끌어들여가지고 밥줄을 이어나갈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해졌다. 아무래도 수학의 영향력은 낮아졌다. 영어 같은 경우에 변동이 없지만 어쨌거나 중요성이 올라간 과목보다는 떨어진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이것과 비슷해요. 비문학 난이도가 유지된 거는 좀 어려워졌다는 걸 말씀드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위치는 그대로인데 다른 아이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인 부분, 범위적인 측면만 보면은 많이 줄어들었죠. 중요하지 않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국어에서 빼고 아씨 우리는 망했구나. 이 생각을 하라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역발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수학의 범위가 대폭 감소가 되었어. 그러면 감소된 범위의 중요성은 얼마나 커졌겠니? 그리고 이 부분이 과연 예전 난이도로 나올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 만약 이전 난이도라고 한다면 대학들이 특히 상위대학이 그걸로 만족을 할 것 같아? 대학은 어떤 학교가 됐든지 간에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다는 본질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걸 쉽게 포기할까? 제가 단언컨대 제가 20여 년 입시를 다루면서 그걸 포기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수한 애들을 뽑기 위한 편법과 꼼수들을 활용을 해왔죠. 그게 이번에도 여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 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어. 근데 문이과 모두 응시하니까 그래 시장이 2배로 커졌다고 생각을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통합사회 통합과 범위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수능 출제위원도 그렇고 그 과목의 전문가, 그 과목의 선생님, 그 과목 교수 이 사람들이 출제하고 검수하고 하죠. 과목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쉬운 문제들로만 그것들을 채워나갈까? 아이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좀 그러기 힘들 것 같아요. 나름대로 내가 만약에 사회를 전공한 그쪽 전문가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의 곤조? 야,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
그래도 애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래 공통사회범위 여기까지는 나도 알아.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지.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 범위는 여기지만 이 정도까지 살짝 나가도 이걸 뭐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지 않았다?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어? 대학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논구술이라든가 면접을 본다고 할 때 조금 더 오버스러운 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죠.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나한테 유리한 것들 내가 뭐 굳이 국어 강사인데 수학이 근데 이런 변수가 있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수학은 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잖아. 이제 이거 국어의 시대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국어 파이팅 넘치게 해보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인생에 그렇게까지 죄짓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의 과정과 왜곡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까요? 과목별 키워드. 근데 제가 괄호치고 특목자사고 피셜이라고 써뒀어요. 이건 뭐냐면 특목자사고의 면접관이나 입학처장님이나 교감 선생님들 제가 종종 만납니다. 만났을 때 이분들이 과목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인터뷰를 따왔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특목자사고 입시에서 올해는 아이들의 과목 역량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면접을 보는 학교라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목자사고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가장 중시하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고1로 입학을 해서 향후 3년 뒤에 대학을 가야 할 텐데 그때 얼마나 대학 보내기에 좋은 아이들일까를 평가하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대입 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전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가 특목자사고 입학 담당관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뀐 입시에 최적화된 아이들, 대입이 3년 뒤에 바뀔 입시에 최적화된 아이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국어와 관련된 면접, 직접적인 국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죠. 민사고나 하늘고나 이런 학교들은 국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목을 물어봅니다. 상상고 같은 학교는 국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독서 인성 면접을 통해서 국어적 역량을 살핍니다. 이 학교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학생이 갖고 있는 구조화 역량과 문해력을 보겠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상호 소통 역량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구조화라는 건 뭡니까? 대부분의 제시문, 지문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보죠. 가제시문, 나제시문, 다제시문이 나와. 그럼 뭐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네가 생각할 때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다른 이론과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라거나 이 두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구조화는 쉽게 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학습의 기본이 시작된다고 믿는 거예요. 국어 공부를 하든 사회 공부를 하든 역사 공부를 하든 과학 공부를 하든 이게 아이들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어 관련해서 내가 글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들과 소통을 할 때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에 대한 이해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상호 소통, 이게 앞서 끊임없이 강조한 집단지성, 집단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들과 말로든 글로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앞으로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범위가 조금 줄어든 대신에 얼마나 심화하고 탐구하고 단원 연계,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가장 가까운 과목인 과학을 비롯해서 뜻밖의 가까운 과목인 사회 같은 것들과 어떻게 엮어나갈 수 있겠는지 실제로 특목자사고 대학에 진학하는 애들 보면은 다양한 사회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통계 자료들 많이 가져오고 미적분 관련된 자료들 많이 가져오고 그런 사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영어 같은 경우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이제 더 이상 문과 과목, 이과 과목이 아니다라는 것, 학습의 도구로서의 활용 가치. 바꿔 말하면 이렇게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제 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무전공 계열 모집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앞으로 내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기 위해서 외국어, 그 중에서도 영어는 필수고 외국어 역량을 갖추는 게 내가 세상을 좀 더 넓은 창으로 보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들을 대부분 아이들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특목자사고 입시를 치를 때. 이걸 통해서 비로소 내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배경 지식을 확장할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언급하고 어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갈릴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고요. 사회나 과학은 아까 앞서서 충분히 좀 언급을 한 걸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맥락과 흐름을 이해를 하자. 그리고 중등심화를 해둔다면 이게 곧 공통사회에 대한 공통과학에 대한 충분한 예습이자 학습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과목 하나만 가지고는 다소 힘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과목과 연계가 되면은 말도 못할 정도의 강력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학도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인문 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문학자, 또 역으로 저런 자연계열 쪽에서 강조하는 책 읽는 과학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사회와 과학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힌트나 해답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앞서 얘기한 그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목별로 중요성은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르다. 주요 과목이 중요한 건 여전하다. 하지만 형식이 달라졌는데 그 형식을 내가 갖고 있는 콘텐츠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입시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입시의 방향성은 동일하고 그 방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가장 주된 지표 중 하나를 제가 꼽는 건 이거예요. 자, 이거는 청심국제 중에 그 전편이 사실은 입학도 동일합니다. 자소서,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외대국어, 용인 외대국어의 자기소개서 양식이에요. 언뜻 보셔도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거의 유사하다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자기소개서 양식이 요거는 지금은 사라지기는 했지만 대교협 공통자소서 양식, 기억하시죠? 거의 대동소이하다,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특목자 사고가 좀 유리할 수 있고 혹은 특목자 사고에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 나의 학습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탐구해보고 교과학습과 연계를 해본 아이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게 고입에서도 대입에서도 똑같은 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입시에 있어서 중입이나 고입이나 대입이나 사실상 룰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룰에 익숙해져야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혹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대입은 자소서도 없어지고 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게 된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 주체, 대학이라든가 혹은 학생 학부모들이 원해서 대학이 자기소개서만 없어져도 우리 입시 치는데 살만할 것 같아 라든가, 학생 학부모가 야 진짜 자소서 쓰느라고 내가 정말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죠. 왜 사라졌습니까? 교육부가 의견 수렴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없앤 거죠. 이거 복잡하고 힘들고 사교육비도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 없애버리자, 이거 안 하고 뽑아도 될 것 같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가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전히 궁금은 해. 근데 공식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논술이라든가 면접이 확대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묻기 위한 어떤 장치를 마련한 학교가 그만큼 많아질 거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거는 조금 섣부른 생각일 수 있다. 결국 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똑같다. 만약에 이게 진짜 의미가 없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외대부고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고 상상부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용적인 것은 여기까지로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오늘 좀 PT 예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저쪽에서 사인을 주신 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다고 해서 이 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따로 개인정보가 가려진 것들만 해서 좀 편집본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걸 이제 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아무래도 수학 강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말 다양한 개념들을 배워나가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탐구해서 본인만의 이력을 만들어 나갔으며, 이런 내용들 선생님들도 아시고 지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의 근거가 돼서 이 항목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시간 조절에 실패하는 바람에 너무 앞서서 좀 얘기를 길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료 쭉 눈으로 읽어보셔도 수학 강사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가실 거고,
타 영역 강사분들도 대부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부분은 학생의 자기소개서는 아닙니다만 이때 작성했던 내용들이 이 줄침 부분들이 실제 자소서의 메인 소재로 활용됐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화, 이렇게 연계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커리큘럼 아니면 이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한다면 앞으로 고교학점제 하에서도 좀 더 매출적인 측면이든 학생들의 성취도적인 측면에서든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고교학점제 하에서 포인트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과제에서는 학생들의 유니크함, 다양성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웃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내가 영재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해외 봉사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대학 진학에서 유불리가 갈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교학점제가 학종으로 들어오면서 학교 담장 안으로 모든 것들을 가둬버렸죠. 이랬던 것이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교실 안에서 더 소그룹별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궁금증, 어떤 좀 고민이 생겨요? 그럼 뭘 새로운 걸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인데. 근데 그 제한적인 것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실제로 5, 6년 전에 고려대 건축학과에 심지어 장학금까지 받고 합격한 학생인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친환경 건축가라는 진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흡연 예방 교육, 이거 안 받은 아이들 없을 겁니다. 음주 흡연 예방 교육, 양성평등 이해 교육, 장애 이해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등의 안 받은 아이들 없죠. 이걸 통해서 어라? 저 조그만 담배 한 개 피에 무슨 유해물질이 4천여 가지나 들어있다고? 에이 설마 그냥 우리한테 경각심 주려고 말도 안 되는 꾸며낸 얘기 아니야? 이 호기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아이의 학습적인 활동적인 경험들이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바꿔 말하면 무언가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경험을 너희에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것들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거는 그건 학교 얘기고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과목 하나에서 문제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개념은 이런 속뜻을 가지고 있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교롭게 우리 아이의 진로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뭔가 남들과 차별화되는 파생 상품 같은 것들로 만들어서 이걸 제대로 좀 운용해 나간다면 앞으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학교들이 어떻게 연계하고 어떻게 변신하느냐에 따라서 위계가 달라지고 서열이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원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힌트 삼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부모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아이가 공부 못하는 2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두 번째,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나쁜 친구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좋은 그 중에서 뭐 첫 번째 건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 집안의 머리를 제가 뭐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려우니까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는 거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하기는 한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의 입시에서 고교학점제로 넘어가면서 패러다임이 좋은 친구 만나야 한다라는 패러다임이 좋은 친구 되어야 한다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무언가 이미 꾸며져 있고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그냥 거기에 잘 맞게끔 모나지 않게 따라가면 좋은 학생, 훌륭한 학생, 우등생, 서울대 갈 수 있는 학생, 의대 갈 수 있는 학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펼쳐진 과목들, 친구들, 학교들을 내가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나와 잘 맞을까? 앞서 중간 결론으로 그런 말씀 드렸죠. 나와 잘 맞을까? 나에게 유리할까? 나에게 좋을까? 이 모든 것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모두에게 좋은 학교, 모두에게 좋은 과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기준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원,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학원, 그렇게 된다면 학생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 학원이 좀 더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막판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머리 너를 조금 바쁘게 뛰어왔네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제 본의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튼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저도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좀 신나서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좀 오버를 했네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떻게 되죠?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Q&A 하면 될까요? 네, 그럼 강연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부에서 진행하기로 한 Q&A 시간은 시간 관계상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장님께 전달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소장님 너무 애써주셨는데 더 많은 얘기를 못 나눠서 좀 아쉬우신 것 같아요. 오늘 라방 시청하신 분들 그 시청 후기 이벤트 있어요. 공지 보시고 꼭 후기 작성 부탁드리면 또 선물 있고요. 앞으로 저희 세미나 카페에서 이런 알찬 온라인 설명회 자리 많이 만들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라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